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따라 돌아가신 엄마가 부쩍 그리워서 자주 엄마를 보러 다녀오고 있어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꿈에도 한번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최근에 행복한 얼굴로 꿈에 나오셔서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시네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아직도 많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엄마가 웃으면서 진영아 하며 올 것 같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외벌이로 홀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저는 가정을 돌보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크면서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 남편 외벌이로는 힘들 것 같아서 맞벌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며 시댁이며 극구 반대를 했었죠. 제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매달 엄마가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여보 혼자서 고생을 하는 것보단 둘이 같이 벌면 더 낫지 않겠어?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잖아. 하루 종일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 지금 딱 밖에서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어. 애들도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밖에서 일한다면서 당신 솔직히 집안일 지금처럼 잘할 수 있겠어? 지금도 하루 종일 집안일 한다고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면 더 못할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집안일하고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게 나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다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나도 바쁜데 그럼 애들은 누가 돌봐? 됐어. 아니, 이제는 애들도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도 많잖아. 학원도 다니니까 내가 집에서 굳이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애들도 집에 오면 5시나 넘어서 오고 그때까지 시간 그냥 버리는 것보단 밖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어. 당신이 늦게까지 일하는 게 싫다고 하면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려고. 그게 좀 가게에도 좋지 않을까? 거기다가 엄마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도 이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 당신 진짜? 어머님 유일한 낙이 그건데 당신은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랑 우리 애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고 하면서 주시는 거잖아. 그런 거 거절하면 나중에 어머님 속병 난다니까. 그럼 차라리 어머님 가게 가서 도와드리는 건 어때? 그러면 당신 생활비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해지지 않겠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되겠네. 당신 잊었어? 작년에도 내가 엄마 가게 도와준다면서 갔을 때 엄마 나한테 오히려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쉬고 있게만 하시고 더 엄마가 힘들게 일하셨던 거. 당신은 그거 알면서도 엄마한테 가서 도와드리라고 해? 난 가도 별 도움도 안 되고 밖에서 일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내가 일을 내서 벌고 싶단 말이야. 당신이 싫다고 해도 어떻게든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래. 지금 시작 안 하면 나중에는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 애들 조금만 더 클 때까지만 좀 참아줘. 애들 중학교 가면
당신 일 안 하고 싶다고 해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은 엄마 손길이 필요해. 집도 당신이 있어야 깨끗하고 정리도 잘 되지 않겠어? 다른 것보다 당신이 집에 있어야 안정적이니 당분간은 장모님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자고. 남편은 엄마가 주시는 생활비와 자신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게 낫다면서 매번 말을 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주는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남편의 태도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고군분투하는 제가 안쓰러워 매달 돈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매번 거절을 했지만 제가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보내셨더라고요. 1년 정도 남편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엄마에게 돈을 받아 쏘았던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이유는 있었어요. 바로 제가 결혼을 할 당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저희 아빠가 병환으로 집안 가게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빚을 졌고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했었죠. 제가 모은 돈 역시 모두 아버지의 치료 비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전 빈손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부모님, 시부모님까지 설득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엄마는 저를 빈손으로 시집 보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가게가 잘 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10년 넘게 생활비를 보내오셨던 것이죠. 이 때문에 남편과의 트러블도 자주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부터는 엄마한테 생활비 보내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솔직히 이제 엄마 혼자 계시고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엄마 고생하면서 번 돈인데 딸이라곤 하나 있는 게 생활비는 주지 못할 망정 엄마가 고생하면서 번 돈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엄마한테도 주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왜? 장모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당신이 왜 말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쪼들리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데?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 우리가 평생 장모님한테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우리 애들 좀 더 클 때까지만 받겠다는 건데 왜 당신 멋대로 그렇게 정하냐고. 아니, 멋대로가 아니라 솔직히 좀 그렇잖아. 차라리 엄마가 주는 돈만큼 내가 밖에 가서 일할게. 당신이야말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월급 통째로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주는 생활비에 당신이 주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엄마가 돈 안 주면 당신 월급을 좀 더 생활비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직급도 그렇고 월급도 다 아는데 지금 당신 월급에서 반도 생활비로 안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우리 거의 엄마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받자는 소리가 나온 거야? 아, 내가 다른 데 쓰겠어? 나머지 돈은 우리 집에도 줘야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거 혼자서 쓰겠냐고. 우리 집에도 생활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이야 아직 일도 하실 수 있고 돈도 버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일도 못 하시잖아. 이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어머님, 아버님 은퇴하셨고 지금 나이도 많으신 건 알겠는데 두 분 다 연금 받으시고 계시고 그 돈 합쳐도 당신이 생활비로 주는 돈만큼 나오셔. 근데 당신이 100만 원 넘게 매달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 네 식구 생활비만큼이라고. 그런데
내가 너무하다고? 우리 집 생활은 우리 엄마 돈으로 하는 거고, 이제 시댁에 들어가는 생활비도 줄이면 우리 생활할 수 있어. 당신 진짜 너무하네. 우리 집에 들어가는 돈은 이미 결혼 전에 약속한 거 아니었어? 이건 내가 평생 드리겠다고 말했었잖아. 근데 그걸 빼겠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 건데? 절대로 안 돼. 당신 어떻게 그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을 못 드리겠다고 한다고?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이 당신 돈이야? 왜 멋대로 정하냐고? 그럼 또 어떻게 하자는 건데? 평생 엄마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살자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텐 미안한 마음 없어? 왜 매번 그렇게 말을 해? 아무리 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왔다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벌써 10년이 넘었어. 당신이 생활비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엄마가 줘. 엄마가 이 돈 챙겨준 게 벌써 10년이나 넘었는데 이제 좀 그만 받고 싶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나 그만 받을 거고 나 일할 거야. 아, 왜 말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일한다고 하면 당신이 나가서 뭐 수백만 원을 받을 수나 있을 것 같아? 아줌마를 뭐 어디다가 써준다고? 아휴, 맘대로 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거 다 알아서 하라고. 난 당신 일한다고 집안일 할 생각 없고 생활비 많이 줄 생각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10년이 넘게 엄마에게 생활비를 받아오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생활을 엄마의 돈으로 해왔었죠.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오긴 했었지만 100만 원이 겨우 넘는 돈으론 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엄마는 생활비를 매달 보내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 이제는 그만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당연한 듯이 크게 화를 냈죠.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오기로라도 일을 시작하려고 했고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는 생활비도 남편은 줄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으셨던 시부모님께서 차례로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간병을 위해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생활을 하시기가 이제는 많이 불편해진 것 같아. 솔직히 당신한테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본가 집 처분하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요양병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난 그게 내키지 않아서 말이야.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 이제 일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 좀 모셔주면 안 될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부탁할게.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 당신 정말 떠받들고 살 거야. 내가 가서 당장 모시고 싶지만 나까지 일을 그만두면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 안 그래도 저번에 전화드리니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 당장 어머님, 아버님 돌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나나 외동이니까. 그래도 일을 꼭 그만둬야 하는 거야? 그냥 일 끝나고 자주 시댁에 들려서 보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어? 알아. 당신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당신 일 시작하고 나서 활력도 생기고 전보다 훨씬 밝아졌으니까 나도 보기 좋아. 그런데 두 분이 언제 다시 쓰러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옆에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병원에서도 말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지. 모시고 살자고는 안 할게. 그래도 당분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당신 뜻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지. 솔직히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간병인 두는 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당장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계실 집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본가는 아예 처분하려고? 안 그래도 우리 집 옆에 단지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보고 있어.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될 것 같네. 근데 본가는 처분을 해도 얼마 못 받아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 같긴 해. 당신이 좀 알아봐줘. 당신 정말 고마워. 내가 밉기도 하겠지만 당신은 그런 나 보듬어주고 당신 정말 좋은 며느리, 아내, 엄마야. 시부모님께서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집살이 없이 평생 잘해주셨고 간병을 할 때도 까다로우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간병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간병하다 두 분께서 차례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얼마 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 엄마는 말기암이셨습니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저는 당연히 엄마의 간병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당신 들었지? 엄마 말기암이시라고. 1년을 넘기실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우선 항암 시작은 하고 있는데 잘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난 그냥 엄마 요양병원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내가 돌봐드렸으면 좋겠어. 엄마는 요양병원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 당신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제 애들 중학교 들어가고 중요한 시기인데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님 간병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머님 말기암이시니 오히려 집에 계시는 게 더 힘들어.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통증 줄이는 약이라도 맞으시는 게 낫다니까. 당신은 어쩜 당신 생각만 해? 병원에서도 충분히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병원에서도 집에서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셨다고. 당신 뭔 말을 하는 거야? 아직 호흡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이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당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당신 부모님 내가 간병할 때는 일도 그만두고 간병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뀌어?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똑같아? 그때는 우리 부모님 노안으로 아프신 거라서 거둥이며 다 하실 수 있었잖아. 근데 장모님은 암이잖아. 암 간병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당신도 알지 않아? 온통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할 텐데 애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들여다봐. 시부모님을 모실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고집을 했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엄마 옆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어 제가 직접 간병을 하게 되었죠. 엄마가 투병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달 보내는 생활비마저 보내시지 못하게 되자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아파도 모아둔 돈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쏟아냈죠. 강서방은 요즘 일이 바쁘다니?
안 그래도 강서방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얼굴 한번 보고 하면 좋겠구나.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저번에 전화 와서는 몸은 어떠신지, 약은 잘 드시는지 물어보더니 일이 바쁘다면서 못 오겠다고 하던데 많이 바쁜 거니? 네가 여기서 나만 돌보고 있으니까 강서방도 힘들겠구나.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말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어.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슬슬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더 오래 사셔야지. 이제 내년이면 큰애 중학교도 올라가. 우리의 교복 입은 것만 보고, 알았지? 저번에 큰애 교복 맞추고 왔는데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엄마도 보면 깜짝 놀랄걸? 입학할 때 우리의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근데 요양병원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힘들고 말이야. 나도 이제는 버티는 게 힘드네. 병원 들어가서 편하게 있다 가고 싶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안 그래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가게며 집이며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 걸린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자꾸나. 엄마, 당장 갈 것처럼 왜 벌써 정리한다고 해? 그러지 마. 엄마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어.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남편은 요즘 일이 좀 바쁜가 보더라고. 집에 가도 늦게 집에 오고 새벽에 나가서 나도 얼굴 잘 못 봐. 엄마, 나 집에 가도 남편이며 애들 다 바빠서 혼자 있으니 엄마도 벌써 요양병원 가려고 하지 마. 좀 있으면 애들 아빠 한가해진다고 하니까 한가해졌을 때 우리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 저의 바람에도 엄마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고 엄마는 서둘러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나이 교복 입는 것만 보자고 다짐했던 것을 엄마는 지키시지 못하신 채 돌아가시게 되었죠. 저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상실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서도 남편은 위로는커녕 옆에 단 1시간도 있어주지 않았죠.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난 이후부터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보니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집에 좀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전화도 안 받고 애들도 아빠랑 연락 안 된다면서 말하잖아. 적어도 애들한테는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좀. 바빠서 연락 안 하겠거니 하면 되지. 뭔 말이 많아. 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옆인 거 알고 있지?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은 나 내팽개치고 장모님 간호하러 갔잖아. 이제 와서 왜 날 챙겨?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당신 안 챙겼다고 해? 그럼 그동안 집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그건 누가 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건데? 당신 진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바람이라도 난 거야? 저번에 진수 엄마가
당신 어떤 여자랑 같이 차 타는 거 봤다면서 말해주던데. 정말 당신 바람이라도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내가 바람나면 뭐 어쩔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해줄 거야? 나야 뭐 좋지. 당신 지긋지긋하고 나도 나 챙겨준다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 살 수나 있고 돈도 안 벌고 있으면서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됐고, 나 알아서 살면서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서류 정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애들 크면 정리하자. 뭐? 그게 뭔 소리야? 당신 집으로 들어와.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신 진짜 바람났으면 이혼이야. 복잡하고 뭐고, 내 벌이가 없고 뭐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거 아니면 당장 집으로 들어와. 이혼? 그런 말 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았냐? 그동안 생활비 한 푼 벌어본 적 없이 엄마가 주는 돈 쓰면서 산 주제에 뭘 어떻게 살 건데? 그리고 기억 안 나? 당신 엄마가 남긴 식당도 나한테 증여해 준 거. 그거 당신 다시 못 가져가. 알고 있긴 하냐? 뭔 배짱으로 이혼하겠다 난리인지 모르겠네. 남편은 바람이 났는지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애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달마다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보내왔을 뿐이었죠. 남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해보고 시부모님 집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막무가내 태도에 저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상간녀와 단지를 함께 다니며 두 집 살림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집 정리를 마치고 집에 오는 날, 단지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지금 저 여자랑 애들도 볼 수 있는 단지에서 같이 다니고 있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들이 보는 날에는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참나. 내가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서류만 정리 안 했을 뿐 남남이야. 이거 왜 이래? 이미 애정이라곤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본 거 인사라도 하고 지내. 어차피 전세 끝나면 우리 이사 갈 거니까 그 전까지 좀 조용히 하고 지내자. 어? 당신 미쳤어. 단단히 미쳤다고.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당신 진짜 끝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 거 오늘까지만이야. 당신이고 이 여자고 내가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거야?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제 상관없어. 아, 그거 알고나 있나? 유책 사연은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있다는 거. 알아보니까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가 네 엄마 간호하러 집에 소홀한 것도 다 사유가 될 수 있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뻔뻔하게 나보고 유책이 있다고? 웃기네 진짜. 야, 할 만큼 해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아유, 멋 모르는 애가 겁없이 덤빈다더니만. 야, 됐고. 어차피 너 소송해도 져. 그러니까 위자료 지금 챙겨줄 테니 이거 챙기고 제발 좀 꺼줘.
그 돈 내가 당장 현금으로 싸줄 테니까 애들 데리고 떨어지라고. 남편은 저에게 소송을 해도 질 거라면서 자기가 돈 그냥 줄 테니 이혼하자며 말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분노하였고 남편과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우선 엄마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옆에서 보고 배운 것으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찾아오더니 가게를 빼라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아, 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야, 네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해? 당장 그만둬. 여기 우리 아기 커피집 낼 거니까 꺼지라고. 내일부터 공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쓸데없는 거 당장 치워. 네 가게도 아닌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뻔뻔해도 한계가 있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우리 엄마 가게야. 그걸 왜 당신 상간녀한테 커피숍을 열어준다 만다 하는 건데. 미쳤어? 미치려면 곱게 미쳐. 여기까지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신이나 제발 꺼져. 좋은 말로 할 때. 미친 건 당신이지. 여기 당신 엄마가 나한테 물려줬잖아. 기억 안 나나? 이래서 못 배워먹은 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상속법 좀 공부 좀 해라. 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니? 어이가 없다 진짜. 이미 증여 받았고 내 명의야. 여기 내 가게고 네가 여기서 장사할 이유도 없어. 나한테 물려준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지. 당신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당신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야? 당신한테 우리 잘 부탁한다면서 남겨주신 거잖아. 당신 그때도 약속했잖아. 엄마가 당신한테 가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나랑 우리 애들 끝까지 잘 부탁한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셨잖아. 당신 그 약속하고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억울하면 당신 장모님 데리고 와서 가져가라고 해. 왜? 그건 못하나? 아니,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말할 거면 장모님 모셔다가 말하라고. 참나, 됐고. 당신이랑 얘기하면 머리가 다 아파. 입 다물고 당장 나가. 여기 내일부터 인테리어 공사하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줄 당시에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홀로 남겨질 저를 걱정해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넘겨주신 것이었어요. 그 약속을 받아낸 후에 식당을 넘겨주셨던 것인데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태도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 후에 이렇게 뻔뻔하게 상간녀에게 커피집을 열어준다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했어요. 얼마 뒤 전 남편에게 소송을 했죠. 소장이 도착하고 받아는 남편은 바로 집으로 달려와 따졌습니다. 너 이게 뭐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내가 이따위 소장 받고 무서워할 줄 알았냐? 당신이 지금까지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이딴 식으로 분할해? 거기다가 너네 엄마가 나한테 준 건물을 왜 너랑 나눠야 하는 건데? 너 지금 네 맘대로 소장 적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냐? 멍청하긴. 내가 네 멍청함에 놀라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그동안 봐줄 때 그만하라고 했지?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법이 장난인 줄 아는 건 내가 아니고 너겠지.
그렇게 법 좋아하면 공부라도 하지 그랬어? 재산 분할은 네가 번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 고작 달마다 100만 원, 꼴랑 100만 원 줘놓고서는 누가 들으면 수천만 원 나한테 줬는 줄 알겠어. 거기다가 엄마 가게에 네가 기여한 게 하나라도 있긴 하니?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네가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는데? 하나도 없으면서 뻔뻔한 건 너 아니야? 거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왜 이렇게 들러붙어? 뭐? 들러붙어? 너 말 다 했냐? 그 가게 내 명이고 네가 살고 있는 집도 내 명이야. 네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멍청한 변호사 구해서 소송을 했나 본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너한테 한 푼도 넘겨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언제까지 기고만장하는지 지켜볼 테니까 해볼 만큼 다 해봐. 멍청한 놈 걷어줬더니만. 저기요, 저한테 할 말이 아니고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인데 그쪽이나 해볼 만큼 다 해보세요. 어차피 이기는 건 나니까. 너랑 말하면 내 머리가 아파. 말도 안 통하고 멍청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인 줄 내가 처음 알았네. 이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네 살집이라도 건질까 고민이나 해. 네 멍청한 상간녀 도망가기 전에. 저는 남편에게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상간녀 회사로 소장이 보내졌죠. 여기에 재산 분할은 현재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남편이 엄마에게서 증여받은 가게, 거기다가 시부모님 집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이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 역시 남편 명의이지만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엄마가 주신 생활비로 납부를 해왔었다는 점과 더군다나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모두 돈이 모자라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의 본가를 처분하면서 받았던 돈은 남편이 모두 상간녀와 사치를 하면서 썼고 집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탕진을 하는 바람에 모자랐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남편의 월급 대부분을 사용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 남편의 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게 책정이 되었고 모든 총 재산을 나누었을 때 남편은 겨우 전세금 정도만 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 배우자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결국 남편의 손에는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상간녀와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결국 회사를 사퇴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상간녀는 남편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 여우 같은 여자가 작정하고 날 꼬드긴 거야. 내 재산 노리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였더라고. 내가 멍청했어. 내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바로 그 여자 떠나버렸어. 여보, 정말 미안해. 조강지 쳐 버린 벌 받고 있는 건가 봐.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애들도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하지 말라고만 오더라고. 당신 참 웃긴다. 애들 10대가 될 때까지 당신 애들이랑 몇 번이나 놀아줬던 것 같아? 10번도 놀러 가본 적 없어. 알기나 해?
1년에 한 번도 안 놀아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참 뻔뻔하고 웃긴 사람이네. 벌 받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니? 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평생 받아야 할 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겁내면 어쩌겠다는 거지? 여보, 잘못했어. 내가 진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게. 우리 같이 가게 운영하면서 애들 잘 키워보자. 애들 안 그래도 사춘기인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하면 애들한테도 상처야. 애들 봐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미안한데 애들도 다 알고 있어. 아빠가 딴 여자 만났다는 거. 이미 내가 알기도 전부터 애들 당신이랑 그 여자 단지에서 여러 번 봤다더라. 기가 막혀서. 내가 그거 듣고선 어찌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알기나 하니? 애들이 당신 평생 안 보고 싶단다. 그래도 아비라고 면접 교섭해야 한다는데 애들이 거부하는 걸 어쩌겠어? 이거 다 당신 업보야. 아직 시작도 안 한 당신 업보. 앞으로 올 벌도 달게 받아.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시기였지만 저와 애들은 심리 상담도 받고 더 똘똘 뭉쳐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저 역시 마음이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엄마가 마음 편히 눈 감지 못하신 것 같아 더 이악 물고 이겨낸 것 같아요. 엄마 가게는 다시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게를 운영하면서 엄마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수호자 같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거예요. 감사합니다.